60세, 이혼 결심. 결혼 35년 차, 저는 60세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88세로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남편은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엄마 집에 모시고 오려고. 뭐? 엄마가 집에서 지내고 싶으시대. 우리가 모셔야지. 여보, 나는 못해. 뭐?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 모시고 못 살아. 35년 참았어. 이제는 못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해? 나한테는 한 번도 당연하지 않았어. 그럼 어쩌라고?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라고?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미쳤어? 우리 나이가 몇인데? 60살이야.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어. 나는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고 싶어.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제발.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 후엔 우리 둘이 잘 살자. 싫어. 35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애들 생각해봐. 애들은 다 컸어.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남편은 울먹였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나도 35년 동안 혼자 살았어. 당신 옆에 있었지만. 그리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법원 앞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후회 안 해. 이게 내 선택이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우리 결혼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혼 후 15년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예뻐 보여? 네, 옛날엔 항상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행복해.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아들에게서 가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혼자 사세요.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혼자예요. 그래도 아빠 선택이잖아. 정말 한 번도 연락 안 하실 거예요? 아들아, 엄마는 이제 앞만 보고 살고 싶어. 과거는 과거야. 그러던 어느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고독사 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것 같대요. 일기 속 진실과 후회.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빈소 앞에 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 딸아이가 낡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일기예요. 아빠가 엄마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셨대요. 꼭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영숙이가 해주던 김치찌개가 그립다. 영숙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엄마 장례식을 치렀다. 혼자였다. 영숙이가 없으니 모든 게 힘들다. 엄마를 위해 살았는데 끝은 혼자구나. 또 다음 페이지. 오늘 영숙이를 길에서 봤다. 친구들과 웃으며 걷고 있었다. 저렇게 밝은 얼굴, 나랑 살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내가 그 웃음을 빼앗았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를 먼저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나는 효자는 되려고 했지만 남편은 되지 못했다. 영숙이에게 정말 미안하다. 영숙이는 늘 내 옆에 있었는데 나는 늘 엄마만 봤다. 그녀가 매일 울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아니, 알았지만 외면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이가 암에 걸렸을 때 나는 엄마 생신에 갔다. 내 아내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나는 케이크에 초를 꽂고 있었다.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다. 2천만 원을 엄마가 가져갔을 때 나는 영숙이 편을 들었어야 했다. 그게 부부였다. 하지만 나는 또 엄마 편을 들었다. 영숙이를 때린 엄마를 말렸어야 했다. 무릎 꿇게 하면 안 됐다. 그날 영숙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눈빛에는 절망이 있었다. 딸 결혼식 날 엄마가 영숙이를 지웠다. 나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영숙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했다. 마지막 페이지. 창밖에 눈이 내린다. 혼자 보는 겨울은 너무 춥다. 영수가, 내가 가장 사랑했던 건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너무 늦게 깨달았어. 당신 없는 15년이 지옥이었어. 다음 생에는 당신 편이 될게. 당신만 사랑할게. 미안해. 사랑해, 영수가. 으악. 저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철이 들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남겨요? 아들과 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가 정말 후회하셨대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닌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고통스러웠구나. 당신도 외로웠구나.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었어. 나는 선택권조차 없었어. 장례를 치르고 저는 그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작고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쌓인 컵라면 용기, 혼자 먹던 밥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그리고 제 사진만 따로 모아놓은 작은 앨범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예뻤던 날의 영숙이, 내가 지키지 못해 미안해. 영숙이 웃는 얼굴, 나는 이 웃음을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날, 영숙이만 웃고 있지 않다. 내 잘못이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당신도 외로웠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내줘야겠어. 미움도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다 놓아주자. 당신도 고통스러웠을 거야. 늦었지만 깨달았으니까.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 영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15년 동안 매일 이 편지를 고쳐 썼어. 하지만 보낼 용기가 없었어. 나는 당신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이 떠난 후 처음으로 깨달았어. 내가 사랑했던 건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었다는 걸. 엄마는 의무였고 당신은 사랑이었어. 하지만 나는 의무를 사랑보다 앞에 뒀어. 당신이 뺨을 맞던 날 내가 막았어야 했어. 당신이 무릎 꿇던 날 내가 함께 무릎 꿇었어야 했어. 당신이 암 수술을 받던 날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엄마를 선택했어. 이제 알았어. 효도는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거였어. 나는 효자가 되려다 남편을 잃어버렸어. 아니,
처음부터 남편이 아니었어.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 당신이 웃으며 살아가길 바라. 나 없이도 행복하길. 아니, 나 없어서 더 행복하길.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꼭 당신 편이 될게. 사랑해, 영수가. 평생 사랑했어.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늦었어요. 정말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용서할게요. 이제 편히 쉬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서로의 편이 되자. 이번 생은 이걸로 충분해.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요즘은 글쓰기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글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십니다. 영숙 씨, 용기 내서 이혼하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영숙 씨 이야기 들으니 위로가 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전 남편의 일기는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가끔 꺼내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당신은 효도와 사랑 사이에서, 나는 인내와 존엄 사이에서 고통받았어. 이제는 모두 놓아줘야지.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편해 보이세요. 응, 엄마 이제 행복해. 아빠 생각은 안 나세요? 가끔 나지.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 시대의 피해자.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용서까지 하시다니. 용서라기보다는 놓아주는 거야.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잖아.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참기만 하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 내서 내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60세에 시작한 제 인생, 이제 15년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